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의 허벅지 근육은 몇 살짜리일까요? 실은 우리 근육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바지가 헐렁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무릎이 유달리 시린 날이 많아졌나요? 계단 두세 칸을 오르고 나서 숨이 차오르는 일이 부쩍 잦아졌나요? 혹시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1명꼴로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9.4%, 남성이 9.5%, 여성이 9.3%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사실이 있어요. 8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비율이 무려 4명 중 1명으로 치솟습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르코페니아라고도 하는데요.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 질병 진단 코드를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오직 우리의 음식과 적절한 활동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식품, 그 세 가지만으로 근육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은 무엇일까요? 닭가슴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과연 누가 맞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거들떠도 안 보시던 식품인데 실은 그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식품인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왜 우리 세대에서 근육이 특히 빠르게 줄어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오늘의 세 가지 식품을 3위에서 1위 순서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각 식품의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드셔야 흡수가 더 잘 되는지, 실제로 어느 어르신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 세 끼를 어떻게 꾸리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지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덕순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등산을 제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청계산을 거뜬히 오르셨죠. 그런데 2, 3년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밥은 여전히 잘 드시는데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어요. 아들네 집에 놀러 가면 어린 손녀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금방 떨립니다.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진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도 그냥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딸이 강권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덕순 어르신 이야기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두 팔로 상체를 밀어 올리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드신 분, 손잡이 없는 의자에서 혼자 일어서려면 두세 번 시도해야 하는 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올 때 가방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분, 계단을 오를 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에서 소리가 들리는 분, 이런 변화들이 다 나이 탓이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나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40살을 넘어서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 80이 되면 젊었을 때 최고 근육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나이 때문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중을 빼겠다고 밥 양을 줄이거나 반찬 가짓수를 확 줄인 적 있으신가요? 결과가 어떠셨나요? 체중계 숫자는 조금 내려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줄었는지 아세요? 근육입니다. 지방은 그대로이고 근육만 빠진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근감소형 비만, 마른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몸무게는 줄었는데 몸 안의 지방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근육이 적을수록 혈당 조절이 더 나빠지고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덜 드시는 게 답이 아닙니다. 더 잘 드셔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핵심이에요. 한국영양학회와 대한노인병학회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몸무게가 60kg이신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24g씩이에요. 젊은 사람의 권고량보다 30%나 더 많은 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드셔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죽이나 떡, 점심에는 밥과 국, 저녁에는 간단히 드시다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고량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3가지 식품은 바로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쉽게, 가장 저렴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1위는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 거예요. 3번째,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설날상에 올라오는 그 달콤한 검은콩 자반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검은콩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콩이 왜 3위냐고 하시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단백질만 보면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검은콩은 단백질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 몸에서 해주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33g에서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의 2배, 밥의 7배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동물성보다 소화 흡수율이 약간 낮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은콩의 진짜 강점은 그 새까만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도관에 오랫동안 물때가 쌓이면 물이 잘 흐르지 않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이 물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안토시아닌이 합니다. 여기서 2026년에 발표된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연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팀이 검은콩과 흑미 혼합 추출물이 노화로 인한 근육 기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검은콩의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식이섬유가 한 컵 기준으로 약 30g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이에요. 장 속 유익균이 활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가고 뇌로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아집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장이 건강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좀 더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의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검은콩을 드시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뾰족하게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조한순 어르신, 올해 66살이십니다.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약을 드시기 싫었고 식사 조절을 하려니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해요. 그때 검은콩 두부로 식단을 바꿔보자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검은콩 두부에 된장국을 드시고 간식으로 검은콩 두유를 한 잔 챙겨 드셨어요. 석 달 뒤에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동시에 하체 근력도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먹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검은콩을 드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콩 두부를 일반 두부 대신 고르시는 것입니다. 요즘 마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콩밥에 검은콩을 섞어 드시는 겁니다. 현미에 검은콩을 한 줌 넣어서 지으면 밥 한 그릇에서도 상당한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검은콩으로 만든 콩가루, 즉 검은콩 고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유에 타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삶은 검은 콩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고 식사 중에 반찬처럼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검은 콩을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장에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에 2숟가락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몸 반응을 보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여성 어르신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뼈를 지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만이 아니라 뼈도 함께 챙겨주는 식품인 거예요. 자, 검은콩 정리를 드릴게요. 단백질이 풍부한 것은 기본이고 검은 색소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혈당 조절을 도와주며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켜줍니다. 여성 어르신이라면 오늘 당장 장을 보실 때 검은콩 두부 하나를 집어 드세요.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근육식품은 바로 명태입니다. 황태, 북어, 동태, 생태 이 모두가 명태예요. 이름이 여러 개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오늘은 황태 또는 북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황태와 북어는 건조 과정에서 영양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명태는 우리 식탁에, 우리 밥상에 예로부터 아주 익숙한 생선이죠. 북어국이라고 하면 할머니 댁에서 드시던 맛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면서도 그 안에 얼마나 대단한 영양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따르면 명태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6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겨우 0.5g입니다. 닭가슴살과 비교해 볼게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3g 들어있고 열량은 106kcal입니다. 명태는 열량이 72kcal밖에 안 되고 지방이 거의 없어요. 즉 명태는 쓸데없는 지방 없이 순수하게 단백질만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황태, 즉 건조 명태는요,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60g 이상이 들어있어요. 물론 황태 100g을 한 번에 드시기는 어렵지만 황태 한 토막 정도가 한 끼 단백질 공급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태의 장점은 단백질의 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명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풍부합니다. 메티오닌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간이 피로해지면 전신의 활력이 떨어지죠. 명태를 꾸준히 드시면 간 기능을 보조하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명태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타우린이라는 말 기력 보충 음료 광고에서 들어보셨죠? 타우린은 신장 근육을 강화하고 피로 해소를 돕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라이신이라는 성분도 명태에 풍부한데 라이신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관절 연골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명태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아침 식사에 황태 묵국 한 그릇을 넣어 보세요. 황태를 찢어서 무와 함께 맑은 국으로 끓이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황태채 국이나 황태 스프를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황태와 무의 조합이 특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무에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라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황태의 단백질 소화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이 명태와 무를 함께 끓여 먹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황태구이를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황태를 물에 불려서 양념 없이 담백하게 굽거나 생강과 마늘 양념으로 살짝 무쳐 드시면 됩니다. 과도한 소금은 피해주세요.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저염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황태찜이나 황태 계란찜입니다. 황태에 계란을 넣으면 단백질이 더욱 풍부해지고 맛도 부드러워져서 식감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드시기 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흡수 효율이 달라집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라 드신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밤 사이에 우리 몸은 근육을 조금씩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씁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그 분해된 근육을 바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태묵국을 아침에 드시는 것이 특히 효과가 큽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윤철민 어르신, 올해 70살이십니다. 어르신은 20년 넘게 재래시장 채소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 근육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생선을 원래 좋아하셨는데 명태는 왠지 맛없는 생선이라는 편견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딸이 황태묵국을 아침마다 끓여서 드렸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는 시장에서 박스를 들 때 힘이 더 잘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3달 후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의미 있게 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고 담당 선생님이 뭘 드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황태묵국 하나가 이 어르신의 생활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 속도도 더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보충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연식품으로 먼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굳이 비싼 보충제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황태 한 토막, 검은콩 두부 한 모,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1위 식품으로도 충분히 하루 단백질 권고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비타민 D와 단백질, 이 2가지 조합이 근육에 좋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 합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영양제에만 집중하시고 정작 단백질 섭취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재료라면 비타민 D는 촉매입니다. 재료 없이 촉매만 있어봤자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가지 식품으로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고 비타민 D는 그 위에서 우리 몸 보조 역할로 활용하세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순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위 식품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과연 무엇일까요? 닭가슴살일까요? 연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건새우, 마른 새우입니다. 그게 왜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새우가 고작 양념 재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양학의 세계에서 이 작은 새우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65g에서 70g 들어있습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이죠. 건새우 100g은 계란 10개 이상의 단백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새우를 100g씩 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끼에 한 큰술 약 10g만 드셔도 6g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건새우가 1위인 이유는 단백질의 양만이 아닙니다. 건조 과정에서 새우 단백질이 작은 크기로 잘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따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흡수가 잘 돼요. 즉, 소화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리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기를 드시면 속이 묵직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계시죠? 건새우는 그런 걱정이 훨씬 적어요. 또 건새우에는 칼슘이 상당히 들어있어요. 껍질째 드시기 때문에 칼슘을 통째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석이조입니다. 아연 성분도 있어서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입니다. 마트에서 건새우 한 봉지가 보통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예요. 한 봉지로 한 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프로틴 파우더나 영양 보충제와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건새우를 한 큰술 넣는 겁니다. 조리가 필요 없어요. 국물에 넣기만 하면 돼요. 국물이 우러나면서 새우 향도 나고 맛도 훨씬 깊어집니다. 2번째는 밥을 지을 때 건새우를 한 줌 넣어서 함께 짓는 거예요. 새우 향이 밥에 배어서 밥 한 그릇만으로도 단백질이 제법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나물무침이나 볶음 요리에 넣는 방법이에요. 시금치 나물, 미역줄기 볶음에 건새우를 넣으면 영양도 오르고 감칠맛도 더해집니다. 네 번째는 건새우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밥 위에 뿌려 드시는 거예요.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전남 목포에 사시는 강정래 어르신, 올해 68살이십니다. 어르신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을 다니셨는데 무릎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버스 승하차 시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지셨어요.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무릎 연골도 문제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재활 선생님이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르신 혼자 사시다 보니 요리를 많이 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에 건새우 한 큰술을 넣으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다 하셨는데 2주가 지나자 오히려 건새우가 없는 국은 심심하다고 느껴지셨다고 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재활 선생님이 허벅지 둘레를 다시 재어봤더니 1.5cm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건새우 한 봉지를 항상 싱크대 위에 올려두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건새우와 어떤 식품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클까요?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건새우의 칼슘과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서로를 도와서 뼈로 칼슘이 더 잘 흡수됩니다. 또 시금치의 비타민C가 새우 단백질의 흡수를 보조하는 효과도 있어요. 건새우 볶음에 시금치를 넣으시거나 시금치 나물에 건새우 가루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명태는 무와 함께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무의 소화 효소가 명태 단백질의 흡수를 돕습니다. 검은콩은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같은 식물성 항산화 성분은 좋은 지방과 함께 드셔야 몸에 더 오래 더 넓게 흡수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염증도 함께 낮춰줍니다. 검은콩 나물에 들기름을 살짝 넣거나 삶은 검은콩에 들기름 몇 방울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제 하루 단백질을 어떻게 실제로 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체중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것을 3끼에 나누면 한 끼에 24g씩입니다. 이 숫자가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실제 식단으로 풀어드릴게요. 아침에는 황태 묵국에 황태 한 조각을 넣으세요. 이것만으로 단백질이 약 20g 들어옵니다. 거기에 건새우 한 큰술을 국에 추가하시면 약 7g이 더해지죠. 합치면 27g, 아침 목표를 거뜬히 넘깁니다. 점심에는 현미 검은콩밥에 된장찌개를 드세요. 검은콩밥 한 공기에서 단백질 약 10g,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에서 약 8g에서 10g이 나옵니다. 합치면 약 20g이에요. 저녁에는 검은콩 두부 반 모에 나물 반찬 그리고 조기나 삼치한 토막을 드시면 단백질이 약 22g에서 25g 들어옵니다. 하루 합계 약 69g에서 77g, 권고량 72g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돈 많이 쓰는 음식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새우 한 봉지, 황태 한 봉지, 검은콩 두부 한 모. 이 세 가지면 하루 단백질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겼습니다. 근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운동할 때일까요? 밥을 먹을 때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밤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성장 호르몬이 낮 동안 드신 단백질을 근육 섬유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새우를 드시고 황태 묵국을 드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잠들기가 어렵거나 새벽에 깨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나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단백질이 부족할 때도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트립토판이 뇌 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돕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근육도 지키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소화를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는 겁니다. 위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둘째는 천천히 씹어 드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릴 때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꼭꼭 씹어 드시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충분히 섞여서 위장이 일을 덜 해도 됩니다. 셋째는 식사를 마친 후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집 주변을 걸으시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자주 드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균일하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침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 드시는 것보다 3끼에 고르게 나눠 드시면 근육 합성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의학계 몇 가지 연구에서 확인했냐면 3끼 고른 섭취 그룹이 한두 끼 집중 섭취 그룹보다 근육 합성 효율이 약 37% 높았다는 보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 3끼 잊지 마세요. 우리 밥상에는 이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된장국, 미역국, 나물 반찬, 생선 한 토막, 이런 우리 전통 음식들이 사실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도 사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식재료들이에요. 어머니가 끓이시던 된장국에 건새우를 한 줌 넣고 명절에만 먹던 황태를 매달 사다 두고 설날 때만 보던 검은콩을 매주 밥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힘들고 어렵던 시절을 살아오셨지만 그 시절에 먹던 담백하고 소박한 음식들이 사실 지금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식품 광고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익숙한 재료들로 충분히 건강한 밥상을 차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충남 공주에 사시는 김봉녀 어르신, 올해 75살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아들한테 땅을 물려주신 후 이제는 텃밭만 조금 가꾸며 지내고 계세요. 활동적이셨던 분이라 근육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장독대 근처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신 후 걸음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뼈보다 근육이 더 문제라고 하셨대요. 어르신은 텃밭에서 직접 키우는 채소는 많이 드시지만 단백질 반찬이 늘 부족했어요. 혼자 계시다 보니 고기나 생선 요리가 번거롭게 느껴지셨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건새우를 아침 미역국에, 검은콩을 밥에 넣는 것이었어요. 황태는 물에 불려두면 사흘치 반찬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셔서 미리 조금씩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 두셨고요. 한 달 반 후, 예전에는 장독대 근처를 지날 때 무서웠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훨씬 안정되셨다고 하십니다. 손녀가 놀러 왔을 때 같이 텃밭을 돌았더니 손녀가 우리 할머니 걸음이 좋아졌다고 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50대 이후 매년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우리 몸에 맞는 방식으로 드실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예요. 1위 건새우는 한 큰술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식품이에요. 2위 황태와 명태는 지방 없이 단백질만 담긴 우리 밥상에 늘 있던 소중한 식품이고요. 3위 검은콩은 단백질의 혈관 보호, 혈당 조절, 뼈 건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다기능 식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건새우 한 봉지, 황태 한 봉지, 검은콩 두부 한 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주머니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여러분의 노력에 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은 근감소증이 더 이상 그냥 노화 현상이 아니라 공식 질병 코드가 부여된 질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1명이 이미 이 상태이고
80이 넘으면 4명 중 1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순히 덜 드셔서 체중만 줄이면 근육이 빠지는 마른 비만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일반 어른보다 약 30%더 드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영양학회와 대한노인병학회 권고 기준으로 체중 1kg당 하루 1.2g이에요. 그리고 그 단백질을 3끼에 고르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몰아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3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렸죠. 3위는 검은 콩이었습니다. 단백질에 더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켜주는 사중 역할을 하는 식품이에요. 2위는 명태, 황태였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고 단백질만 가득한 데다 메티오닌이 간을 건강하게 하고 타우린이 심장을 돕고 라이신이 관절 콜라겐 합성을 돕는 종합 영양식품이에요. 그리고 1위는 건새우, 마른 새우였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미리 분해되어 흡수가 쉽고 칼슘까지 풍부하고 아스타잔틴이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무와 함께, 들기름과 함께,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욱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3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시면 힘드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결심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국을 끓이실 때 건새우 한 큰술을 넣어 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황태를 하나 사다가 묵국에 넣어 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검은콩 두부를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어르신의 밥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배워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신다는 점이었어요. 화려한 식단이 아니에요. 특별한 식품도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건새우, 황태, 검은콩, 우리에게 늘 익숙한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이미 얼마나 힘든 시절을 버텨오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셨고 가족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뒤로하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드실 차례입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걱정하시기 전에 오늘 점심 반찬 한 가지에 건새우를 넣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이 우리 손녀, 손자와 더 오래 걷고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새우 한 큰술로 시작하는 오늘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내일을 여세요. 여러분, 잠깐 중간에 스스로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3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하루에 3번 다 드셨나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는 일이 예전보다 많아지셨나요? 한 달 전, 1년 전과 비교해서 허벅지의 힘이 달라진 느낌이 드시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에 단백질 반찬이 몇 가지였나요? 이 3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시다 보면 지금 본인의 단백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걱정이 되신다면 그 걱정이 오늘부터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정도의 단백질 섭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 혹은 신장내과 주치의 선생님께 단백질 제한 지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건새우나 명태가 짜지 않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건새우나 황태 중에는 소금이 첨가된 제품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고르세요. 아니면
직접 담백하게 조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황태를 물에 30분 정도 불리면 나트륨이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랑 같이 드셔도 되냐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연식품을 기본으로 충분히 드시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보충제를 더하실 수 있어요. 단 자연식품 없이 보충제만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식품에는 단백질 외에도 수많은 미량 영양소,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40대 이후 매년 1%에서 2%씩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필요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드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만나뵌 조한순 어르신, 윤철민 어르신, 강정래 어르신 모두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의 밥상에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하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할 차례입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가족이 기댈 수 있습니다. 손녀가 커서 결혼하는 날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건새우 큰술, 황태 한 조각, 검은콩 한 줌, 이 세 가지가 매일매일의 밥상을 채워나가면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달, 3달이 쌓이면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가볍고 오래 걸어도 덜 피로하고 가방을 들었을 때 팔이 덜 떨리는 변화를 몸소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밥상으로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지내봅시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시는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